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전류가 곧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원형 도선이 있어요. 자, 이 원형 도선에 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원형 도선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어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끝날 텐데, 여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정말 과학적인, 물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과학, 물리를 해야만 돼요. 그럼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석이 있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자석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도선을 갖다 놔. 이 도선에는 전지가 연결돼 있지 않은 도선이야. 그럼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는 건 자석 근처에 도선을 갖다 내면 이 도선에 전지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만 자기장은 전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즉, 자석 주변에 도선을 갖다 대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물리학자들은 포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장을 변화시켰어. 그랬더니 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치, 도선 가까이에 자기장이 접근을 하든지 멀어지든지, 또 S극에 가까이 오던 걸 N극으로 중간에 바꾼다든지 뭔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니까 드디어 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를 유도한 거고, 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 자기장의 변화 혹은 자기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냥 자기장은 절대로 전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이 전류를 만들 수 있어? 바로 자기장이나 자기선속의 변화가 바로 이 코일,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거냐?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텐데, 요거는 잠시 뒤에 두 번째 빔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자기장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자기력선 속이라고 선생님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28강에서 배울 때 그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속, 줄여서 자기선속, 혹은 더 줄여서 자기선속의 줄임말 자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걸 봤을 거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기호가 있어요. 전자기 유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만 돼요. 자, 자기선속에서 속이라고 하는 것은 플럭스, 다발이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수, 그 개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공간에 어떤 단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을 S, 스퀘어의 앞자죠. S로 놓았고, 자, 이 단면적이 예를 들어서 2제곱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6개가 있어요. 자, 이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하는 이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우리 원주율, 얘는 파이, P 발음이고 얘는 F 발음이에요. 파이,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얘들아? 자기력선의 개수 혹은 자기선속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혹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라고? 지금 16개야. 근데 얘를 16개라고 쓰면 좋은데 16개라고 쓰지 않고 좀 어렵죠. 이렇게 써요. WP. 그리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웨버라고 읽는데 역시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웨버라고 읽는데요. 사실 물리학 원에서는 이러한 단위까지는 사용하지 않아.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 내용을 듣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파이가 있지, 뭐 웨버가 있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웨버는 단위야. 1m 1초라고 하는 그냥 1웨버 단위인 거고, 파이는 우리가 힘을 F, 질량을 M이라고 놓는 것처럼 자기 선속, 자기력선의 개수를 파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장의 정의는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자기장은 그냥 자기력선의 개수야. 그런데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장이야. 그럼 지금 이 제곱미터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16웨버. 웨버가 어려우면 그냥 16개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계산한 것이 바로 자기장이지. 그리고 항상 분모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1.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8웨버, 8개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장이야.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초 동안의 이동거리지 자기장은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라고요. 근데 자기장이 얼마냐 이런 건 문제에 안 나와. 물리학 원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이런 단위들을 보게 될 테니까요. 대학 가서 처음 듣는 것보다 지금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대학 가서 들으면 이게 뭔지는 몰라도 들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 들었던 기억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학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웨버 퍼 미터 제곱 이것을 우리가 대문자 T라고 하고요. 우리 다음 대단원 3단원이 파동이야. 파동에서는 주기를 배우거든요. 근데 주기도 하나의 시간이요. 그래서 라지 T를 주기로 쓰기도 하고 연력학에서는 온도, 템퍼러처를 이렇게 라지 T로 표현했잖아. 근데 얘는 단위야, 단위. 자기장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단위가 두 개야. 웨버 퍼 미터 제곱. 혹은 T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테슬러라고 읽어요. 선생님 테슬러라고 하면 최초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 그 업체가 테슬러죠. 근데 이 테슬러는 물리학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전구에 불을 켰잖아. 근데 에디슨의 그 발전 형태는 직류.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고 세기도 바뀌지가 않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부자들만 이렇게 전구에 불을 켜고 주변에 자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선생님은 교류 형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교류거든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져. 그 교류 형태의 발전기를 발명하고 회사에 그 발전기를 넘기면서 대신 특허료를 받지 말아라. 로열티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싸게 전기를 공급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거의 무상으로 이 교류 발전의 아이디어를 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값싸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장의 단위로 테슬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자기장이 결국은 뭐라는 거야, 얘들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선속, 자기력선의 개수잖아. 근데 1제곱미터당 자기 선속이니까 단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기장의 정의를 공식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전자기 유도에서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중요해. 어떤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 파이가 뭐라는 거야, 얘들아? BS라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와 면적의, 즉 도선의 면적의 곱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또 고심을 했어. 니네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AS는 뭐야? 서비스잖아, 서비스. 서비스는 AS. 그런데 BS는 뭐라고?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개수.
파이는 BS예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자기선속을 자속이라고도 한다.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장이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장이 큰 거죠. 따라서 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16개 있는 것과 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딸랑 2개 있어. 자, 그러면 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은 때 그때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기 유도에 거의 한 발만 내디뎠어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자기장의 변화 혹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어야만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BS는 뭐라고? 바로 자기선속, 파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한다.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변화를 추구할까? 즉 변화를 따라갈까?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거나 방해할까? 여기 써 있죠. 자연은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방해합니다. 즉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 끓는 청춘이라 내일이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처럼 자연인이 되잖아. 그럼 내일이 오늘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거든. 자, 그런데 자연은 뭐라고 얘들아? 변화가 싫어요.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기를 바라는 게 이게 자연의 속성이야.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그 변화를 없애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원형 도선이 있어요. 연두색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원형 도선이 있고요. 자, 이 원형 도선 주변에서 자석의 N극이 원형 도선에 가까이 접근, 혹은 원형 도선으로부터 나번은 멀어지는 거. 다번은 원형 도선에 S극이 접근, 라번은 원형 도선으로부터 S극이 멀어질 때야. 그럼 원형 도선 주변에 어쨌거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 전지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 혹은 자기선속의 변화로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해요? 유도전류라고 불러요.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할 텐데, 먼저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방해한다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싫어한다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표현이. 자, 그럼 싫어한다는 건 뭐야? 자, 원형 도선 중심에 자석의 N극이 가까이 오는 거죠. 아우 싫어, 너 왜 가까이 와? 아우 나 부담스러운데?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 나 좋다고 확 오면 부담스럽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 가까이 오는 N극, 야 오지 마, 밀어내요. 즉 원형 도선과 자석 사이에 청력이 작용을 해. 자, 이번에는 S극이 다가오네. S극이 다가오는 것도 야 부담스러워, 전류가. 그래서 밀어내요. N극이 가까이 오든 S극이 가까이 오든 누가 오든 상관없어. 철수가 가까이 오든 민수가 가까이 오든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 밀어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N극이 떠나가. N극이 멀어지는 거죠. 그럼 가까이 오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쳐냈지. 멀어지는 애는 또 멀어지면 아쉬워. 어떻게 할까? 잡아당겨요. 이 전자기 유도가 사람의 심리하고 똑같아. 철수가 멀어져. 야 가지마. 잡아당겨. 민수가 멀어져. S극이 멀어져. 야 가지마. 잡아당겨. 인력이 작용해요. 자석과 도선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 자석을 밀어낼 수 있는 애는 누구지? 그치, 또 다른 자석이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형 도선이 자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선이 자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선에, 그치, 전류가 흐르면 돼.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유도전류예요. 그럼 이때 N극을 밀어내려면, 자, 이 원형 도선이 하나의 자석이 된다?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원형 도선의 위쪽이 N극이 돼야 되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S극. 그러면 원형 도선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 원형 도선이 자석이 됐으니까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가고
S극에서는 자기력선 들어와야 되니까 원형도선 중심에 윗방향으로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러면 항상 오른손만 쓰죠. 얘 엄지가 전류면 얘가 자기장, 또 얘가 전류면 엄지가 자기장. 그런데 지금은 자기장이 먼저 만들어졌어. 윗방향으로. 그럼 내 손가락이 바로 뭘까?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무슨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걸 나타낸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화살표는 뭐예요? 얘는 나중에 생각할 거야. 잠시 뒤에. 그러니까 지금 저 화살표는 관심 갖지 마.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문제에는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어 있는 화살표 같은 건 안 줘요. 자, 그럼 이번에는 N극이 떠나가는 애는 어떻게 한다고? 잡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떠나가는 N극을 잡아당기려면 원형도선의 위쪽이 S극이 돼야 돼. 아래쪽이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N극이겠지. 그러면 자기장 혹은 자기 선속의 방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니까 원형도선 중심에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내 손가락으로 그냥 돌려줘. 엄지가 자기장이면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N극이 멀어질 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요. 어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왜? N극이 가까이 오고 N극이 멀어질 때. 그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지 버튼 누르고 해보세요. 자, S극이 다가오면 밀어내야 돼. 그럼 원형도선의 위쪽이 S극이어야만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쪽이 S극이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N극이잖아요.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함께 존재하니까 그럼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니까 원형도선 중심의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원형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죠. 자, 이번에는 자석이 멀어지네? S극 가지 마. 붙잡으려면 원형도선의 위쪽이 N극이 돼야 되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S극. 그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니까 원형도선 중심의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혹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S극이 접근할 때, S극이 멀어질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 자, 그리고 또 N극이 들어올 때랑 S극이 들어올 때도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 N극이 나갈 때랑 S극이 나갈 때도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제 요 자석에 달라붙어 있는 화살표 있지? 이게 바로 뭘까? 바로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이에요. 이 누구 거라고? 자석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자석에 달라붙어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이야. 10개가 있어.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10개의 자기력선 중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만 원형도선 내부를 통과하고 있죠. 물론 자석에 있는 자기력선은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만 원형도선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얘가 더 원형도선 가까이 오게 되면 지금은 통과하지 못하는 이 4개의 자기력선까지도 어떻게 될까? 그치, 원형도선을 통과하겠죠. 그러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잖아. 아니 6개의 자기력선만 있었는데 왜 4개가 더 생기는 거야? 이 더 생기는 게 싫다고요. 그래서 더 생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원형도선이 이렇게 추가되는 자기력선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청력으로 해서 유도전류를 결정한 것과 똑같은 유도전류의 방향이 흐르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N극에서는 나오는 자기력선이 있지. 지금 현재 원형도선에 6개의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존재해. 근데 이 자석을 멀리 할 거야. 치워버렸어. 그럼 이제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텅 비워지게 되잖아. 근데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요. 과거 지향적이야. 아니 아까 6개의 자기력선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 원형 도선이 아래 방향으로 6개의 사라진 자기력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존재하지. 가까이 와. 그럼 어떻게 돼?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윗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 그거 싫죠. 없애기 위해서 원형 도선이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고, 또 S극이 이번에는 사라져. 자석이 사라져. 그러면 지금 현재 윗방향의 자기력선 6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없어져. 변화를 싫어하니까 원형 도선이 윗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원형 도선에는 다음과 같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력선의 증가 감소로 여러분들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따질 수도 있지만, 근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인력, 청력으로 여러분들이 인력, 청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뭐 어떤 걸로 하든지 여러분들한테 더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